제가 그냥 어영지식인 은퇴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정책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도들을 제가 이렇게 챙겨보고 있으면 정말 깝깝해요. 이렇게 이것은 뭐 거의 반지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혹세무민하는 보도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 발언입니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인터넷의 팟캐스트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 한번 제대로 된 팩트를 전달해 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제 노무현 전 이사장이 본인이 지금 일반 공중파나 일반 방송, 케이블 방송사는 출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사장만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보수 진영의 출신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상위에 랭크되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유시민 이사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국가 정책, 정부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사는 부분도 있고. 언론 보도도 뭐 헛세무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언론 보고 보도도 좀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그 어떤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 입장, 노무현 재단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팟캐스트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하겠고, 거기에 본인이 진행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단위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사회적 이슈라든지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된 정보나 편향적으로 전달된 정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겠다. 그러니까 대안 언론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진보적 성향의 대안 언론은. 지금 현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적 성향 유튜브나 아니면 팟캐스트들이 훨씬 더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진보적 성향의 모습이나 목소리나 아니면 그 대안적인 어떤 언론 매체로서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인 것 같고, 그러면서 본인도 개인 방송도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이제 유시민 작가 또 이사장, 지금 현재 이사장이 두 가지 방법, 개인적인 어떤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의 진행도 맡는 그런 형태로 아마 방송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 내용이 이제 정치적인 내용일 텐데, 아예 이제 TV에서 떠날 때 정치에서 더 멀리 가고 싶다 싶어서 떠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유시민 작가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유시민 테마주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나는 선거도 나갈 것이 아닌데,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사실은 정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아마 약간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최근에 문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주변의 요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론을 갖다가 몰아가는 건데, 지금 대세가 옛날같이 뭐 팟캐스트나 네이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항상 그 진보 쪽에서 선점을 하고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홍카콜라 같이, 사실은 홍카콜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의 효과를 갖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도 이제는 나도 역할을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게 유튜브에서 저희는 시청률이라는 게 나옵니다만 이게 없으니까 구독자 수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유시민 전 장관이 다시 한번 정복해보겠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게 만만한 곳입니까, 여기가? 만만하지 않고 유튜브를 정복해보겠다라고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일단 이른바 그 진보 계열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진보 계열이 원래 개인 방송, 라디오 개인 방송 쪽으로 확실히 장악을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영상 개인 방송 쪽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먼저 선점을 한 것이 보수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당도 자유한국당 그 유튜브 방송 쪽이 구독자 수가 더 많고, 더불어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이 한 3만 5천 명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1만 8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홍준표 전 대표도 10만 명 가까이. 개인 방송으로 따지면 김문수 전 지사 지금 14만 명, 홍준표 대표도 오늘 오전에 보도가 보니까 10만 명 넘었다고, 날마다 거의 한 만 단위로 불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은 박용진 의원, 뭐 이재명 지사 다 4만 명대 정도밖에 안 되고, 진보 쪽 그 스타라고 하는 그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가 뭐 김용민 평론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4만 8만 수준이니까 10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개인 방송 쪽에서는 진보 쪽이 절대적 열세
열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엄청난 또 스타니까 네. 그 스타성을 앞세워서 영상 개인 방송 쪽도 진보 쪽이 뭔가 좀 깃발을 꽂아야 된다.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주위에서도 요즘 워낙에 지금 여론전에서 밀린다는 위기감을 갖다 보니까 유시민 전 장관한테 많은 또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김남국 선생 네. 글쎄요. 이게 주변에 이런 요구가 많아요. 유시민 전 장관이 워낙 스타성이 있고 화제성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음 대선에 뭔가 역할을 요구하면 정치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이제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작가의 네. 지금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여권의 주자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유시민 작가까지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표는 안 하지만. 네, 공표는 안 하고 있지만 뭐 그러나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방송에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대권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년 반 뒤에 정말 그때 그 당시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를 정치로 불러내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유시민 작가는 언제든지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대로 시장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있는 유시민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벌써부터 지금 아직 대권이 1년 전부터 보통 테마주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네. 벌써 3년 반 전부터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분명히 선을 긋겠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제 본인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중앙선관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네. 본인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주의 조치를 좀 줘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그냥 여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된 역할을 좀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경쟁을 부추기는 거 아니고 본인이 뭐 정복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뭐 그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